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네, 오늘도 이제 좀 투매가 나왔죠, 그죠? 네. 시작은 항상 그래요. 시작은 장 초반에는 괜찮은데 조금 있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선물 쪽이나 현물을 좀 팔면은 증시가 확 내려앉아 버려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개인들 그 투자 심리가 거의 거의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 있어서 투매가 굉장히 지금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톡 건드렸는데 확 그냥 쓰러지는 그런 꼴인데요. 일단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제목은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공포에 빠져서 주식을 버린 개미들의 미래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방송 제목을 달아놓으면 손절한 사람들은 안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손절하거나 완전히 이제 정신이 이제 그 패닉에 빠진 분들은 그죠? 혼란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신 분들은 아마 이 방송 제목 보시면 기분 나빠서 안 보실 거고, 살아남아서 또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은 볼 거니까 그분들 이제 이렇게 모시고 얘기하려고 해놓은 거니까 편안하게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방송 순서는 뭐 가볍게 얘기하면 시황 간략하게 얘기해드리면 시황 얘기 잠깐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코스피 쪽에 상위 종목들 몇 개를 볼 건데, 그 중에서 투매가 센 게 있고 안 센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유럽 증시, 유럽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 보면 미국 대형주 있죠. 그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원숭이 두창 테마주는 여기 저 말고 뒤에서 김 실장님이 아까 방송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원숭이 두창 테마주는 그쪽 가서 들으시 그김 실장님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리가 망가진 개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 다음에 차트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 이제 거래일로 따지면 8일이죠. 8거래일 동안 지수하고 이제 개별주 테마주 급락하면서 차트가 다 박살이 났거든요. 차트가 박살이 났을 때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하지만 나중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되는지를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 많이 안 들으셨죠, 그죠? 네. 자, 일단 시황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일단 보시면 그나저나 오늘 오전에 회원들한테, 저기 라이브 회원들한테 소설 쓴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소설을 썼어요. 원숭이 두창이 뭐 어쩌고 저쩌고 2015년에 메르스가 터졌을 때 낙타를 격리시켰다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시간에서 진짜로 원숭이 두창도 되고 사료주도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네. 아무튼 뭐 장중에 아무튼 소설 하나 썼거든요. 근데 맞았어요. 네. 가끔 그래요. 네. 소설을 쓸 때가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메르스, 네.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뭔지 이따 또 얘기해 드릴게요.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네. 자, 네. 아무튼 오전에 소설 쓴 게 맞았어요. 자, 일단은 이제 그 시황부터 먼저 보죠. 네. 보시면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2.7% 이제 급락 마감했고, 아침에 상승 출발했어요. 네, 상승 출발은 했는데 이제 꼬꾸라졌죠. 코스닥도 보시면 마이너스 4%. 아침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0.6%. 왜냐면 어제 미국이 급등 마감했으니까. 근데 그대로 음봉으로 꽂았죠. 이유는 뭘까요? 예, 간단해요. 외국인이 살짝 건드렸고요. 개인들이 무서워서 쏟아낸 거예요. 실제로 장중에 우리나라 장이 열려 있을 때 일본 증시, 중국 증시, 호주 증시, 그죠? 이 아시아 증시가 거의 하락을 안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빠지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한테 영향을 줘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 때문에 빠졌다니까요. 실제로 여기 일본을 보시면 우리나라만 지금 그래요. 굉장히 심하게 났어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너무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보시면 일본 증시. 네. 오늘 끝난 게 마이너스 0.3%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플러스 여기 0.7로 시작했는데 계속 플러스 유지하다가 우리나라 계속 빠지니까 좀 덩달아 빠지더라고요. 끝날 때 마이너스 0.3. 중국 별로 안 빠졌어요. 이거 나중에 좀 빠진 거고 초반에 별로 안 빠졌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덜 빠졌죠. 호주도 뭐 거의 안 빠졌어요. 네. 이해가세요? 네.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게 빠졌고 코스닥은 뭐 더 빠졌고, 그죠? 네. 왜 이러느냐? 예, 개인들이 손절되는 소리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초보자들이 와서 딴지를 걸거든요. 네.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개인이 던졌어요. 그러면 초짜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투자 종합을 보면서 그래요.
개인이 샀고 거래소에서 샀고 개인이 코스닥에서 샀는데 왜 팔았다고 얘기하느냐? 당신 이상하다 그래요. 네. 근데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럼 오늘 대형주 말고 개별주 테마주 왜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요? 그럼 또 그 사람도 설명도 못해요. 이게 잘 하셔야 돼요. 개인이 분명히 샀는데 저는 팔았다고 그러죠. 저는 지금 개별주 테마주 얘기하는 거고 대형주도 같이 얘기하는 건데 개인들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오늘 5%에서 10%씩 많이 떨어졌죠. 누가 던졌는데요? 외국인이 다 던졌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개별주 있죠? 대형주 말고 개별주 매매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뭐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셋이 있죠, 그죠? 네. 개별주 일반 그냥 중소형주 네. 개인이 매매하는 비중이 얼마일까요? 한번 쳐보세요. 근데 이거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내가 얘기해 드리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외국인하고 기관 셋이 있는데 개별주를 개인이 얼마나 매매할까요? 그러니까 100% 중에 몇 퍼센트를 개인이 매매할까요?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라고요. 지금 괜찮아요. 네. 틀려도 되니까. 개별주 거래량이 오늘 100만 주가 있었어요. 그러면 외국인은 이 중에 몇 퍼센트, 기관은 몇 퍼센트, 그죠? 개인은 몇 퍼센트 정도 할까요? 네. 거의 안 찍으시네. 25%? 네. 또 네. 그래 막 찍어보세요. 네. 어제 이쪽은 하나도 안 찍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그죠? 네. 95%예요. 종목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95%예요. 아니면 90, 90에서 95%가 개인이에요. 이해가세요? 네. 95%라고요. 대형주는 좀 높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개별주에 5%에서 한 10%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톡 건들면 개인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사회 구조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거예요. 9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거의 몰라요 사람들이. 네. 얘기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90에서 한 95% 잡으면 돼요. 대신에 종목마다 차이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개인이에요. 그래서 테마주 사놓고 외국인 기관 수급을 매일 체크하는 사람을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테마주를 하더라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왔나 확인하는 건 좋은데 그걸 보면서 막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또 오해하실라. 개별주 테마주 하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을 체크한다? 예, 나쁜 거 아니에요. 성실한 거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와서 뭐 하는 경우는 있는데 모든 거를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투명한 나온 날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투자 종목을 보면 개인하고 외국인, 개인이 거래소 코스닥을 다 산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종목에서는 엄청나게 손절했어요. 이걸 하셔야 돼요. 자, 얘기해드렸고 아무튼 이제 오늘 개인들이 패닉셀, 그죠? 네, 공황 상태에 빠져서 주식을 버렸죠, 그죠? 네. 자, 보세요. 이걸 한번 보세요.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랑 다우 지수 뭐 비교 다 해드렸죠, 그죠? 빠질 만큼 빠졌다고.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막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질질질, 그죠? 네. 떨어지고 있고 뭐 코스피 보니까 막 그냥 날마다 떨어지죠. 우리나라만 이런다니까, 우리나라만. 이게 왜 그러겠어요? 제가 요즘에 자꾸 전 대통령 자꾸 제가 안 좋게 얘기하죠. 네. 누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 네. 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저희 한 1년 지나서 이러면 내가 그 사람 얘기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만 이래요 지금. 왜 그러겠어요?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왜 불안하냐고요. 자, 보세요. 뭐 나간 사람 욕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죠? 넘어갑시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미국의 그 제일 큰 IT 기업하고 빅테크 기업들 있죠.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쌍바닥 찍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되돌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
나스닥 지수하고 똑같죠.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고 그 부근에서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아시는 애플을 보죠. 애플을 보니까 어때요? 네, 애플도 작년 6월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자, 거기까지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쌍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참고로 쌍바닥을 좋아합니다. 쌍바닥을. 네. 자, 그 다음에 아마존, 그죠? 아마존 안 보면 섭섭하죠? 네. 아마존도 보시면 어때요? 차트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주네. 네. 자, 아무튼 여기도 네.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하나 더 볼게요. 테슬라. 테슬라 어때요? 네. 여기도 지난번에 그 저점이 여기거든요. 여기다 왜 걷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봤어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번 쭉 신고가가 떠났었는데 최근 요 지점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은 일정하게 거의 똑같죠, 그죠? 예. 나스닥 다우지수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거의 비슷해요. 쌍바닥 찍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방 경직성이라는 말이 밑으로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닥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봐서는 빠질 만큼 빠졌고, 그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트가 이상하죠. 다른 나라 다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더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겠냐 이거예요. 나간 사람 욕은 이제 하지 말자고요. 왜 그러겠어요?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다 국민들이 속아요. 미치겠어요 진짜. 망한다 그러는데 이걸 다 속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요즘에 요즘에 대학교 나온 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 대학교 나온 게 스펙이 아니에요. 다 어지간하면 대학교 나오고 대학교 안 나와도 그만큼의 뭐 그죠? 네. 사회활동 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무튼 많이 배웠는데 하는 거 보면 그래요. 잘 속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아직 선진국이 안 된 국이에요. 자, 미국이에요. 근데 자, 우리나라 종목을 이제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보죠. 차트는 이걸로 보죠.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 잘 들리시죠? 네. 네네. 자, 보세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거 순위를 좀 띄워놓고 보죠. 네. 저는 제가 추천한 종목들 걱정 안 해요. 차트 준비하면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제가 추천한 종목들이 떨어져도 전 걱정 안 한다고요. 왜냐면 종목에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패닉 이런 거에 이제 빠지면 종목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나는 회원들이 걱정돼요. 우리 방 회원, 그 다음에 여기 무방 회원. 왜냐면 사람이 걱정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종목 걱정 안 한다니까요. 가요.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거 추천드렸고 회사 기업 분석 다 해가지고 재무구조 잘못된 거 있는지 다 확인해서 문제될 것들은 안 사거든요. 아예. 맨날 테마 얘기해서 그런데 재무구조 다 분석해요. 전문가가 기업 분석 안 하겠어요, 그죠? 문제 없는 거 사고 안 칠 만한 기업들 쭉 산다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흔들어서 좋으면 빨리 가는 거고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좀 늦게 가는 거고 그 차이지. 다 가요. 세력 매집되어 있는 거 다 사니까. 종목 걱정 안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 종목을 들고 있는 그 개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시장이 너무 좋아도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신용미수 몰빵 치면서 막 욕심을 내가지고 종목을 다 망가뜨려서 그게 걱정이고 팔라고 수익 나서 팔라고 했는데 안 팔고 끌려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저는 그게 신경 써요. 시장이 지금처럼 이제 급락하고 막 두들겨 패고 막 힘들게 하면 아 이분들이 여기서 이걸 견뎌야 되는데 좀만 더 들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서 이제 막 손절을 이제 혼자서 손절하는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난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저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게 마음이 맞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마음이 맞아야 돼요. 무방 회원이시건 지금 우리 방 회원이시건 우리 방 회원이었는데 돈이 지금 잠깐 안 돌아서 뭐 그냥 무방만 듣고 계시건 그죠? 네, 여러분들이나 저는 마음이 맞아야 돼요. 요즘 힘드시죠? 제가 무슨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제 방송 듣고 있는지 저는 알아요. 왜 알겠어요? 저도 이제 전문 가기 전에 그 개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마음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종목 걱정 안 한다니까요. 사람이 걱정이지.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방송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폭락하면은요, 전문가도 술 땡겨요. 술 먹고 좀 쉬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에이씨 그러면서 술 한잔 할 수 있는데, 다행인 건 제가 한 언제 8년 전에 술을 끊었어요. 네. 나이 한 80까지 먹을 술을 다 먹고, 네. 조기에 끝내버렸어요. 조기에 은퇴했어요. 네, 이제 80까지 먹을 술 다 먹은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이제 80까지 먹을 술을 다 먹고, 네. 끊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도 술 생각 안 납니다. 네. 네. 아무튼 이제 마음 편하게 방송 들으세요. 네. 자, 이제 차트 잡았던 뭐야 다 준비가 됐고, 자 보시면 자 이겨내셔야 돼요. 네. 삼성전자부터 여기 12 시가총액 10위까지 카카오죠.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차트를 잘 보세요. 삼성전자 자 보기 어떠세요? 굉장히 진짜 많이 빠지죠.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 그죠? 심하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세요. 그냥 괜찮죠. SK 하이닉스 최근에 조금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전저점 안 깼고 그나마 낫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때요? 이 정도면 요즘에 멀쩡한 거 아니에요? LG와 그죠? 3월달에 초급락을 한 다음에 정신 차리고 돌리고 있어요. 저기 고점이 105만 원이었는데 40만 원 찍고 돌아섰어요. 네, 지금은 이제 열심히 돌리고 있고 네이버 참 그죠? 네, 거시기하죠, 그죠? 안 됐죠, 그죠? 불쌍해 보이죠. 삼성 SDI 뭐 그냥 뭐 2차 전지죠, 돌리고 있어요. 현대차 그냥 뭐 큰 급락은 안 나오죠. 기아 그냥 괜찮아 보이죠? 뭐 좀 눌렀네 이 정도. 네. 카카오 어우 막 그죠? 네. 막 추락하는 걸로 보이죠. 자 1위부터 10위까지만 보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중에서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게 누구예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3개죠. 그죠? 이 3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작년에 개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종목이 이 3개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오늘은 좀 번호 좀 찍으세요. 이해 가셨어요? 네. 이게 뭐예요? 개인들이 아까 뭐 투자자별 매매 종목 보니까 샀다고요? 사긴 뭘 사요? 손도 다 때렸는데. 이 차트에 누가 만들었겠어요? 물론 이제 확인해보면 외국인도 좀 팔았겠죠. 조금. 그죠? 네. 누가 터는 거예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게 털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네이버, 카카오를 왜 팔아 이거를? 이걸 왜 파냐고요? 제가 네이버, 카카오를 작년에 되게 안 좋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여기 5월달인가 회원들한테 그 소리 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조만간 이거 사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안 사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살라고. 이거를 왜 팔아 이거를?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는요, 특히 네이버는 이제 망하면 안 돼요. 인터넷계에서는 그죠? 네. IT 쪽에서는 이제 거의 삼성전자처럼 됐기 때문에 저도 일상생활 하는데 네이버 되게 많이 씁니다. 뉴스도 네이버로 보고 뭐도 네이버로 보고 카카오로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카카오는 전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체할 게 있을 걸 생각하니까. 근데 네이버는 대체할 게 지금 없어요. 대체제가 없다니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이버도 보면 녹아내리잖아요. 그죠? 네, 참고하세요. 네,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개별주 테마주들도 이제 대부분 급락을 했어요. 근데 원숭이 두창이나 일부 원전 테마주, 뭐 G2파워나 강원에너지 이런 거 올라왔거든요. 네, 잠깐만 볼게요. G2파워,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많이 갔던 원전 테마주가 이거죠. 자, 대형주는 다 해드렸고, 대형 잠깐만 정리 좀 합시다. 그러니까 미국 대형주하고 우리나라 대형주 왜 보여드렸는 줄 아세요? 언론에서 망한다 하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주 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형주 대부분 멀쩡한데 개인들이 많이 산 것만 저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맨날 뉴스 보고 털리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워 죽겠다니까요. 지금 요즘에 나 손절하는 개인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진짜. 해도 너무할 정도로 이거는 진짜 쥐어 짜는 거예요, 진짜. 다른 거 대형주 보세요, 멀쩡하잖아요. 개인들이 많이 산 거 그쪽만 지금 그냥 진짜 쫙 빼는, 무슨 진짜 장세척 하는 거 같아, 장세척.
남김없이 그냥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개별주 테마주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원전 테마주는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오늘 저기 원전 또 그쪽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막 하고, 내가 팔거도 붙이고 내 원전 수출 내가 엄청나게 갈 거라고. 그래서 보성 파워테이 갔냐? 안 가요. 광명전기 과열됐으니까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네.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강원에너지, G2파워. 이름 멋있어요. G2파워. 네.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앞에서 대장 역할을 했었던 한전기술 어제 12% 급락. 한국전력에서 이거 주식 팔아버릴까봐 이쪽 못 가는 거예요. 원전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게 가는 거예요. 원전 테마주 앞으로도 이제 주목해서 보세요. 대신에 옛날에 대장이었던 거 보다는 새로운 걸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가장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아무튼 저기 뭐예요, 급락을 했는데 지금부터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 대부분 종목들이 급락을 해서 지금부터 제가 얘기 잘 들으세요. 여기 우리 방 회원들, 문자반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특히 무방 회원들, 네. 차트 보지 마세요. 나 아직까지 손절 안 하고 버티고 있다. 자, 다 1번 찍습니다. 평상시에는 손가락이 두꺼워서 안 누르셨어도 지금은 누르세요. 나 손절 안 하고 버티고 있다. 1번 찍으세요. 찍으세요. 찍어야 내가 뭐 좋은 얘기를 해드릴 거 아니야. 평상시 안 찍었는데 안 찍어도 오늘은 좀 찍으세요. 딱 한 번만 귀찮게 할게요. 싫어요? 찍으세요. 딱 한 번만 찍어봐요. 네. 자, 여기 1번 찍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네. 손절 안 하고 버티고 계시죠, 그죠? 네. 엄청나게 지금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네. 부자 될 자격이 있는 분들이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때까지 차트 보지 마세요. 보지 마요. 당연히 계좌도 보지 말고. 네? 근데 계좌 안 보는 건 쉬운데 차트 보지 마요. 아셨죠? 차트 보지 마세요. 그럼 이럴 거예요. 아니, 종목을 사야 되는데 차트를 봐야 되잖아. 보지 말고 그냥 사세요. 이게 뭔 소리예요? 사시라니까요, 그냥. 차트 볼 게 뭐 있어요? 다울값인데 차트 보지 마요. 왜냐하면 차트 보면은 살려다가도 차트 보는 순간 안 사고 싶어져요. 돈이 있어서 근데 이거 사야 되겠는데 차트 한번 봐야지, 그러면 사기가 싫어져요. 차트를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예? 차트 보지 마세요. 주식을 살 때도 차트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기 갖고 있는 거 절대 차트 보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보지 마세요. 이게 되게 힘들 거예요. 차트 보지 말라니까요. 보지 마세요. 왜 보지 말라고 하면 차트를 딱 보는 순간 주식이 하기 싫어질 거예요. 오늘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그리고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이거 안 올라오겠네. 이거 되겠어? 이거 되겠어? 이거 회복 되겠어, 이거? 야, 이거 회복 되더라도 이거 오래 걸리겠는데? 이 생각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손절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러면. 자꾸 자살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살을 왜 해요?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주식에서 자살이 먼저 하세요. 손절이에요. 내가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목표를 갖고 그 주식을 샀는데 잘라낼 때는 뭐예요? 큰 손해보고 잘라낼 때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차트를 보면요, 갑자기 자살 충동이 생겨요. 지금 그래요. 그게 이제 주식은 자살이 아니라 손절이죠. 네. 차트를 보시면 손절 충동이 생깁니다. 보지 마세요. 네. 얘기했는데도 아마 내일 또 차트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시면 내가 미쳤구나 이러면서 안 보려고 발버둥 치셔야 돼요. 아셨죠? 보지 마세요. 얘기해드렸어요. 제가 대신에 지금부터 우리 낮에 오늘 우리 회원들 강의했던 건데 종목은 다른 걸로 바꿔서 내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렇게 패닉에 빠졌을 때 차트가 무너져 내리겠죠, 그죠? 확 무너져 내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종목들이 나중에 회복이 될까 안 될까? 돼요. 된다니까요. 근데 비관론자들, 특히 경험 짧고 그죠, 돈도 못 벌어보고 경험도 짧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때려라. 어제라도 손절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때려라. 회복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싶으면 들으세요. 대신에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3번이나 강조했던 얘기가 있는데 한번 여기서 더 해드릴게요. 문자 반영들 계시니까. 그러니까 손절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손실난 게 회복이 돼요. 손절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손실이 아직 아니에요. 내가 아직 버튼 안 눌렀으니까. 지금 손에 입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손실이 회복이 되는데 여기서 움직이잖아요. 손실 회복 안 됩니다. 근데 이 왼수들이 뭐 종목을 이쪽으로 몰아서 집중해갖고 손실을 메꿉시다 그러는데 그거 안 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네.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못 받고 종목 10개 20개 있는데 손실이 너무 커서 이게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싹 팔아가지고 한 개에 딱 몰아가지고 수익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10개 갖고도 수익을 못 냈고 20개 들고 있어도 수익이 안 났는데 한 개로 그게 몰 수 있겠어요? 웃지 마시고 다 내 얘기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충동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된다니까. 근데 그 옆에서 이제 부채질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차트를 지금 보시면요. 심리가 망가져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설명을 이렇게 길게 했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볼까요? 최근에 쭉 흘러내린 거 하나 봅시다. 오픈 베이스. 자, 지금부터 이제 종목 아무거나 막 눌러볼게요. 네, 오픈 베이스. 자, 이게 한때는 최재형 씨 테마주였고 한때는 저기 누구예요? 안철수 씨 테마주였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어때요? 주르륵 흘러내렸죠? 전저점 다 깨면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런 차트를 딱 보면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돌아오겠냐 이거. 보통 이제 개인들이 주식 어디서 사냐면 이런 자리에 산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 아니면 이제 거기 뭐야 또 돌파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여기서 사고. 네. 여기서 샀으면 6,000원, 여기서 샀으면 4,000원, 5,000원, 5,000원이라고 해요. 지금 2,600원. 그러면 이제 거의 이거는 이제 회복이 안 된다. 되더라도 늦게 된다. 그래서 손절하시거든요. 네. 이거 아니면은 또 뭐, 네. 옵티시스 이런 거. 아이고야, 그죠? 네.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포기해요.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차트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낮에 했던 강의인데 자, 낮에 했던 거라고 얘기를 왜 한 번 더 하냐면 여기 라이브 회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낮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 한 번 더 해서 미안합니다. 대신에 왜냐면 낮에 했던 강의를 저녁에 또 들으면 그분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문자반 회원들이랑 그때 좀 얘기 좀 해드려야 되니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매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증시가 패닉에 빠져요. 그러니까 증시가 패닉에 빠진 게 아니라 개인들이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버려서 증시가 하락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네. 한 번씩 있어요. 너무 힘드시죠? 1년에 이런 거 최소한 한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때마다 현금 들고 피하시죠? 그러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맨날 도망 다니실 거예요. 그죠? 네. 자, 2018년부터 얘기해 볼게요. 2018년에 그 어떤 게 있었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초토화됐었어요. 2019년도에는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수를 보면서 얘기하면 되겠구나. 코스피 지수죠. 2018년에 이런 식으로 증시가 연말에 확 빠졌어요. 미중 무역 전쟁.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여름에 급락했었어요. 패닉. 일본이랑 우리나라 저기 그 문 대통령이 저기 누구야 일본하고 싸운다고 시비 걸었다가 이기지도 못하고 그죠? 네. 난리 나는 바람에 그때 지소미아 어쩌저쩌고 네. 그때 증시 패닉 왔었어요. 20년에는 코로나 패닉 왔었죠. 그리고 작년 말에는 연말에 뭐 했어요? 네. 미국 테이퍼링 금리 인상 우려 그래서 패닉이 왔었죠. 지금은요 그 패닉 재탕하는 거 아니에요. 재탕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거는 됐고 18년, 19년, 20년, 21년 자 보겠습니다. 자, 폭락이 들어왔죠. 자, 이때 개인들 제정신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까 오픈 베이스 다시 보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죠. 여기가 얼마였을까요? 대충 3,000원대. 여기는요 1,500원. 손실 얼마 났어요? 반토막 났죠? 엄청난 급락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이 안 된다고요? 제가 지금부터 종목 아무거나 막 누를 건데 업종이나 뭐 다 다를 겁니다. 대형주 대신에 개별주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자, 폭락했죠? 회복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지소미아 폭락했죠? 회복했어요 안 했어요? 오픈베이스, 자 코로나 때 폭락했죠? 회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작년 말에 테이퍼링 어쩌고저쩌고 폭락했었죠? 회복했어요 안 했어요? 항상 회복했죠, 그죠? 네. 거의 다 그래요. 잡주들 빼고. 그 다음에 아까 옵티시스 20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 터졌을 때 자 요만큼 떨어졌죠. 요거는 한 대충 한 30%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최대. 회복했죠? 지소미아 회복했죠? 이거는 바닥에 했던 거니까 크게 안 떨어진다. 이 정도면 한 20%에서 30%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회복하잖아요. 거래 하나도 없는데. 회복하잖아요. 거래 하나도 없는데. 폭락했죠? 회복했잖아요. 회복하고 나서 거래 터진 거예요. 코로나. 그 다음에 작년에 요렇게 빠졌다가 이만큼. 요번에 세게 못 올라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은 됐어요. 근데 이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누릅니다.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 이것도 메타버스 테마 줄 거예요.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회복했죠. 지소미아 회복했죠. 일본. 그 다음에 코로나 회복했죠. 그 다음에 작년 말 테이퍼링 연초에 것도 회복했고 지금 녹아내리고 있지만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볼까요? K스피드 사료주. 네. 저는 K스피드에 항상 좋은 기억이 있어서 네. 옛날에 이걸로 회원들도 돈 많이 벌었거든요. 자, 미중 무역 전쟁 폭락했는데 올라왔죠. 일본 지소미아 이거 사료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코로나 작년 말 테이퍼링 올해 초에도 뭐 팠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MPK 이거는 이제 요즘에 플라스틱 테마주로 하는 거죠. 네. 자, 골고루 얘기해드려 골고루. 네. 크게 최근에 크게 간 적도 없어요. 옛날에 김무성 테마주였을 거예요. 옛날에. 최근에 이제 플라스틱 테마주랑 움직였었는데 자 미중 무역 전쟁 터졌을 때 급락했죠. 이게 한 40% 정도 가까이 급락했을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거 막 보고 막 계산해야지 되죠. 근데 전문가 오래 하면 차트를 많이 보기 때문에 딱 보면 나와요. 30% 40%딱 나온다니까. 자 근데 어때요? 바로 회복했죠. 그때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돼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자 일본 문제 폭락했다가 올라왔죠. 코로나 회복됐죠. 작년 연말에 폭락 회복됐죠. 요번에 또 올라왔고 그 다음에 또 뭐 볼까요? 보성파워텍. 네, 지금 이거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성파워텍을 봅시다. 보성파워텍은 2018년 폭락 회복 일본 문제 폭락 회복 코로나 폭락 회복 자, 작년 연말에 폭락 회복 이상으로 급등했죠. 원전 테마주로. 네. 도움되시면 2번 안된다 4번 찍어주시고 네. 계속 할까요? 더 들으실래요? 몇 개 더 있는데 몇 개 더 있는 게 아니라 4개 5개만 더 할까요? 내가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한 거는 이신석제인데 이거 맨 마지막이에요. 더해요? 혹시 4번 나올까봐 궁금해서요. 네. 자 그래 몇 개만 더 봅시다. 광명전기 이것도 원전이죠. 네. 광명전기 보시면 어때요? 원전 테마주기도 하고 예전엔 대북주였죠, 그죠? 네. 자, 미중 무역 전쟁 폭락, 일본 폭락해도 회복했었고 코로나 그 다음에 올라왔죠. 최근에도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자연과 환경 이거는 저기죠. 네. SOC 관련주. 네. 2018년 자 미중 무역 전쟁 일본 지소미아 문제 때 폭락했었는데 바로 올라왔고 그죠? 네. 코로나 때 올라가다가 급락했는데 다시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작년 말에 구덩이 봤다가 다시
유상증자한다고 더 빠졌다가 올라왔죠. 지금 이제 보면서 하는 거 이제 종류별로 해드리려고 이제 JC케미칼, 이거는 바이오에탄올이죠. 특정 업종이나 특정 테마만 하면은 그죠? 네,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자, 미중력 전쟁, 폭락, 반등. 일본 지소미아, 폭락, 급반등. 네. 일본, 그 다음에 여기는 코로나, 급락, 반등. 일본 저기 뭐야? 미국 금리 인상, 폭락, 급등. 그 다음에 이제 돼지로 가볼까요? 우리손 FNG. 윙이푸드 할까? 아니면 우리손 FNG 할까요? 우리손 FNG 하죠. 자, 골고루 얘기하죠, 그죠? 네. 2018년 미중력 전쟁 구덩이 팠다가 급반등. 이거 2019년도에 여기 일본 문제로 급락했다가 급반등. 대량 거래가 터졌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졌거든요. 그때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코로나 폭락했다가 급반등. 요번에도 구덩이 팠다가 급상승.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일신석재. 회사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재료는 좋죠. 최근에 보세요. 뭐요 이거? 도대체 누가 던지는 거예요 이거? 회사를 그냥 걸레를 만들어놨어요. 너덜너덜. 뭐요 이게? 예? 좀 그렇죠, 그죠? 네.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여기 회사가 종교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회사가 기업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불쌍하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멀쩡한데 이거 멀쩡한 걸 이렇게 해놨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회사의 가치나 재료가 바뀐 건 아닌데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자 보십시오. 이건 더 길게 보여드릴게요. 더 길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회복됐죠? 그죠? 2010년도에 천안함이 폭침됐어요. 폭락했다가 올라왔어요. 2011년도에 유럽이 망한대요. 폭락했다가 올라왔어요. 2012년도에도 유럽이랑 망한대요. 폭락했다가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또 폭락을 하거든요. 김정일이 죽었어요. 일신석재가 여기 그 통일교거든요. 통일교 교주가 그 김일성하고 호영호제 김일성을 형님이라고 불렀답니다. 아무튼 이제 근데 김정일은 죽어갖고 폭락했다가 V자 반등. 2013년도는 뭐 특별한 거 없었고 2014년 넘어갑시다. 여기 큰 팽이장이 없었어요. 그냥 안 갔어요. 2015년도에 이렇게 폭락했다가 올라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메르스가 터졌거든요. 패닉.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여기 보시면 연초에 이렇게 폭락했다가 올라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북주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시켜 버렸어요. 패닉 왔겠죠. 대북 조건에서 다 던졌겠죠.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V자 반등. 2017년 말에 급락하다가 올라오죠. 잠깐만요. 2016년 말에 이렇게 급락하다가 V자로 올라왔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탄핵 그리고 사드 보복. 중국이 사드 보복할 때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 패닉에 빠졌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또 올라왔죠. 자, 연말에 2017년 말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죠. 왜 떨어졌을까요? 네. 대통령은 이제 친북 대통령, 그러니까 북한을 이제 친구처럼 생각하는 친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그죠? 네. 북한을 친구처럼 생각해서 친북 대통령이라고 저는 불러요. 네. 제 지인들한테는. 네. 북한을 친구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 친구다 그러면서. 그랬으니까 그분이시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안 갔어요. 대북주인데. 근데 이제 맨날 김정은하고 저기 트럼프하고 맨날 전쟁한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불안감에 패닉에 빠져서 급락을 했었죠. 그러나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확대해서 볼까요? 자, 확대해서 보면 더 재밌어요. 비관론자들이 자꾸 더 떨어진다 안 올라간다 헛소리 하면은 나한테 좀 데리고 와봐요. 응? 나랑 얘기 좀 하자. 나처럼 이렇게 종목 설명할 수 있는지. 나는 이제 이거하고 저 미국 주식 있죠? 유명한 거. 네, 유명한 미국 주식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급락 들어왔을 때 사람들 패닉에 빠졌을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난 다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니까요. 2018년도에 보시면 어때요? 급등했다가 떨어지죠.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그때 6월 12일 날 날짜도 안 까먹어요. 그때 저기 트럼프하고 둘이서 회담했는데 회담이 압축해 끝났잖아요. 근데 V자 반등. 또 급락했다가 여기서 왜 급락했어요? 미중 무역 전쟁. 다시 올라가죠. 왜냐하면 2차 미국 정상회담 기대감. 근데 회담이 불발로 끝났어요. 또 안 좋게 끝났어요. 급락. 또 올라가요. 급락했는데 또 가요. 기대감 때문에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걸 잘 정식으로 활용을 했죠.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떨어졌다가 급등. 그죠? 회담 2차 회담 안 좋게 끝났죠. 급락. 근데 반등. 근데 또 떨어져요. 일본 문제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급반등. 근데 이제 또 떨어져요. 코로나 터져서. 근데 또 올라와요. 이런 거 항상. 네. 작년에는 뭐예요? 요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힘드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손절하신 분들 보면 불쌍하다고. 옛날에 불쌍하다는 표현을 전 절대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막 뭐라고 했는데 지금은 언론이 나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개인들을 세뇌를 시키니까. 옛날엔 제가 개인들을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서 손절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 안 했는데 요즘에는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나도 주식을 잘 모르는 개인이었으면 나도 털렸겠다 그 생각을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과 동일한 길을, 똑같은 길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거를 쭉 지금 랜덤으로, 이신석재는 제가 이제 보고서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갖고 온 거고 나머지 랜덤으로 했는데 어떠세요? 테마 다양하고 그냥 개별주 여러분들 흔하게 아는 거 갖고 했거든요. 네. 다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또 이러겠죠. 또 의심많은 사람은 에이씨 올라온 것만 설명하는 거 아니야? 삐뚤어져서 그래 성격이.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처럼 더 떨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실주 잡주를 사서 그래요. 제가 지금 막 이게 종목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관심 종목 창에서 막 눌렀거든요. 제가 보는 관심 종목 중에 잡주는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 중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회사가 안 좋아져서 아직 잡줘야 될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최대한 다 보여드린 거예요. 네. 시간은 지금 거의 다 됐죠 또. 네. 쭉 보여드린 거예요. 낮에도 강의를 이걸 했어요. 낮에도 강의할 때. 근데 그때랑 지금은 종목 겹친 게 아마 거의 없었어요. 다른 거 하고 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결국에는 1년에 한두 번은 주식시장에 패닉이 한 번씩 와요. 여러분들 이게 새로 막 처음 나오는 것 같죠? 주식 오래 한 사람은 이게 익숙해요. 아유 좀 적당히 좀 항상 그래요.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끝을 보더라고요. 투매가 나오면. 지금은요 실질적인 위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근데 패닉에 빠졌는데 패닉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 회복이 된다고요. 근데 2018년도 여기 2017년도에 사드 보복 그 실제 위협이었거든요. 2018년도에 뭐 있었어요? 미중무역 전쟁 그거 진짜로 위험했던 거. 그건 실제 사건이었다고요. 실제 벌어진 일. 2019년도에 일본 지소미아 문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고요. 그죠? 네. 2020년도에 코로나 실제로 터진 일이고 작년 말에 테이퍼링 실제로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할 거였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되긴 됐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뭐예요? 재탕이에요. 재탕. 앞에서 금리 인상한 것도 재탕하는 거고 현재 직면한 그 무슨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경기 침체가 될 확률이 30%다 40%다 자기들끼리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개인들이 속아서 손절을 때리고 있는 거고요.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9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것도 좀 찍어주세요. 이해를 시켜드리고 나가야 되니까 또 오늘도. 이해가세요? 이걸 이해하셨으면 좀 편안하실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건 실제 위협이 아니라니까요. 앞에는 실제 그 사건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는데 이건 아니라니까요. 뭐야 가짜라니까 이거. 가짜예요. 근데 이신석재 차트를 보세요. 아니 이걸 왜 네? 아니 코로나 터졌을 때는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그때 막 시체가 즐비했잖아요. 막 그때 외국에. 네?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응? 속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아까 얘기해드렸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리 잡주를 들고 잡주를 너무 이제 심하게 들고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 어지간한 종목들은요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손실이 회복이 돼요. 수익 나는 거 둘째치고 손실이 회복된다니까요. 회복이 돼요. 본전까지 올지 안 올지 여러분들 보유 종목을 몰라서 내가 그렇게까지 말을 못하겠지만 손실이 아주 많이 회복이 돼요. 네? 본전까지 몰라도 뭘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서 움직이죠? 그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절대. 제가 절대라는 말 잘 안 쓰는데 회복 안 됩니다. 자신 있으세요? 안 된다니까요. 종목을 펼쳐놨다가 줄이겠다고요? 더 펼쳐야죠. 예? 좋은 종목들이 밑에 더 떨어졌는데 종목을 더 사야 되는데 종목을 압축한대요. 미치겠어 진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종목을 10개, 20개, 30개를 사놔도 그죠? 네, 수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그거를 지금 손절을 해가지고 심리도 엉망인 상태에서 한 종목으로 모으시겠다고요? 잘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 그죠? 네. 편안한 상태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도 안 되는 게 주식인데 몰빵하시겠다고요? 해보세요. 되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해요. 왜 하겠어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손실 회복하려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좌에 있는 돈을 지키고 싶으시면 그 돈을 지키면 수익은 나게 돼 있어요. 차트 보지 마세요. 응? 이런 차트 보면은 마음이 편하시겠네요. 근데 아까 내가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보지 말라고. 다 이렇게 올라올 테니 보지 마라. 또 이 얘기했다고 또 그 이신석제 내일 사도 될까요? 미치겠어요 진짜. 이걸 왜 사요 지금? 어? 왜 사냐고요. 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하면 머릿속에서 내일 사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천벌 받아요 천벌. 응? 공부하라고 얘기했더니 또 들어가서 산대요. 또 여기다 또 신용까지 써요. 이제 죽자는 거지 이제. 신용 들어오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신용이나 아니면 뭐 비중 실어버리면 세력이 대번 알아요. 누구 들어왔는지. 눈에 확 띄니까. 해보세요. 뭐 어떻게 되나.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이에요. 한눈 팔지 마시고. 그죠? 네. 지금은 어제 얘기해드렸죠? 쉴 수 있을 때 쉬라 그랬잖아요. 어제. 쉴 수 있을 때 쉬셔라. 이 종목들이 돌아설 때가 있다. 그때부터는 돈은 크게 뜨고, 그죠? 네. 열심히 종목을 분석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팔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때까지 체력을 비축해 두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차트 보지 마시고 계좌, 그 다음 인터넷 글, 유튜브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보지 마세요. 네. 제 방송도 뭐 듣고 싶지 않으면 쉬어도 돼요. 네. 근데 어제 하나만 들으세요. 제가 뭐 회원가입하라고 강요를 합니까? 네? 약장수처럼 뭐 약을 팝니까? 그런 거 요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 쪽에 저도 유튜브 여기 나가지만 유튜브나 광고 안 달아요. 보시면은 광고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올라오는 건 모르겠지만 난 광고 수입 없어요. 한 번도 그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챙겨본 적이 없어요. 네. 광고 안 달잖아요. 네. 깨끗한 방송이니까 들으시라고요. 어지간하게. 네. 견디게 해드리니까. 잘 견뎌서 이겨내셔갖고 수익들을 꼭 내셨으면 좋겠어요. 바닥을 지나고 있고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겁니다. 근데 세력도 참 못됐어요. 요즘에 보니까 너무 못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차트 보지 마시고 계좌, 인터넷 글 이런 거 좀 상가 보지 말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온라인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프라인으로 나가세요. 나가서 사람 만나고 맛있는 거 드시고 콧구멍에 그죠? 네, 바람도 좀 쐬시고 눈으로 좋은 풍광도 좀 보시고 내 살갗으로 바람도 좀 느끼시고 그죠? 더 더워지기 전에 이미 더워졌지만 그죠? 네. 어디 시원한 데 가서 바람 좀 쐬고 오세요. 아셨죠? 네, 그게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고 앞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그게 비법이에요. 뭐겠어요? 지금은 안 보는 거예요. 전 전문가니까 봐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동안에 맛있는 거 먹고 그죠? 네. 체력을 키워놓으세요. 좀 있으면 그 체력 써야 되니까요. 아셨죠? 네. 폭탄이 비오듯 쏟아질 때는 쉬는 거예요. 지금 폭탄이 막 확 떨어지죠? 네, 일단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폭탄 맞고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잠깐만요. 김 시장님 방송하신다 그랬죠? 잠깐만. 김 실장님이 저기 하신대.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주 막 급등 많이 했죠. 네. 저희 단톡방에도 오늘 상한가 나온 거 꽤 있어요. 단톡방에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를 좀 추천한 게 있고 라이브 쪽에는 대선주하고 인플레이션 수혜주 쪽으로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 네. 단톡방에 상한가 나온 거 많아요. 블루베리, 미코바이오메드. 네. 근데 라이브 쪽에는 대선주하고 인플레이션 수혜주 쪽으로 많이 추천했어요. 그것도 다 갈 거예요. 여기 김 실장님이 지금 오늘 그거 하시는 원숭이 두창 아마 되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오늘 상한가들도 많이 갔기 때문에 아마 후발주자까지도 아까 찾아서 이렇게 방송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끼리는 대충 안다니까요. 네. 그리고 비료주, 사료주 다음에 비료주 움직였죠. 원자력.
아까 다 얘기했죠. 저도 두 가지만 얘기했죠, 그죠? 아마 더 얘기하실 겁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원자력 테마주들도 보셔야 되는 게 종목이 바뀌었어요. 원전 이슈는 안 끝났는데 종목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네, 수고들 오늘도 많이 하셨고 내일 목요일이죠. 네. 내일도 살아 계셔야 돼요. 막 또 힘들다고 막 그죠? 네. 술 드시거나 담배 많이 피고 가족한테 짜증 내지 마시고 가족 위해서 주식하시는 거 가족을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힘들다고 가족 앞에서 인상 쓰고 있지 말고 승질 내지 마시고 힘들겠지만 돈을 쓰세요. 힘들 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돈 쓰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쇼핑을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힘들 때 쇼핑해서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분들은 돈 안 벌린다고 그 와이프 앞에서 인상 쓰지 마세요. 힘드시죠? 요즘에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죠. 그죠? 네. 와이프한테 쇼핑하라고 돈 좀 주세요.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신랑이 주식을 잘하나 보다. 사랑이 뭘 잘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자분들은 거꾸로 남자분들한테 그렇게 해주시고. 아셨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웃으면서 잘 끝납니다. 제가 그냥 실없이 농담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저도 다 겪어본 거예요. 네. 인상 쓰지 마시고 네. 웃으세요. 네. 돈이 있잖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이럴 때는 돈 쓰는 게 최고예요. 아셨죠? 별의별 걸 다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손절하지 마시고 이겨내세요. 네. 이겨내면 반드시 복 받으실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저는 내일 저녁 8시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한 밤 되십시오. 네.